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처리 팀에서 오늘 발표를 맡은 박희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Improving Neural Machine Translation with Soft Template Prediction이라는 기계 번역 논문입니다. 이번 발표 준비에는 조혜창님, 박산희님, 변현정님, 김유진님, 이기성님, 정청감님, 이세연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아주 간단한데요. 기존에 이제 기계 번역 방법에서 그 타겟 그 문장에서 일정 템플릿을 같이 인풋으로 넣어주면 이게 기계 번역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 논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소스가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할 때 이 중국어의 뜻이 I like playing basketball이라고 하면 이 소스 원문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템플릿을 그 타겟의 문장의 템플릿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어 like 그리고 이게 어떤 행동 그 ing 형태의 뭔가 이제 행위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그런 영어 문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 타겟 디코더에서는 이렇게 주어와 그리고 여기서 내가 고정시킨 like 그리고 뒤에 이제 어떤 플레잉 바스켓볼이라는 그런 행위를 이제 명사로 표현을 하는 그 동명사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로 이 논문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접근하려는 방식은 저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먼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풋이 원문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타겟 문장의 어떤 템플릿을 같이 인풋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는 이 소스와 타겟 문장은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템플릿을 이제 학습시킬 템플릿을 얻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한 건 그 파싱 트리를 사용해서 어떤 템플릿을 추출을 합니다. 이제 이 방법은 좀 이따가 뒤쪽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constituency based parse tree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변형을 시켜서 그 파싱 트리 기준으로 타겟 문장의 템플릿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스와 그거에 해당하는 템플릿 이 페어를 맞추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따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문이 주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맞추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이 이제 내뱉는 템플릿을 이제 다 데이터셋으로 그러니까 트리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스와 여기 T가 돼야 되는데 Y가 2개 들어갔네요. 원문 문장과 그거에 해당하는 템플릿과 그거에 해당하는 타겟 텍스트 이렇게 트리플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축한 트리플 트레이닝 데이터로 아까 이제 전체 원문 텍스트와 템플릿을 입력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번역을 출력하는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코더가 2개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타겟 센텐스를 생성하는 디코더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프로치를 총 4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와 2번째 단계인데 먼저 어떤 원문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예측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문 텍스트가 만약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원문 텍스트는 여러 사람들이 달리고 있다인데 there are some people running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될 때 이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템플릿 there are 그리고
뭐 어떤 사람과 그거에 해당하는 뭐 이런 그 동사 요렇게 이런 식의 이제 소프트 템플릿을 예측하는 모델을 하나 그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구축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스티튜언시 기반의 파싱 트리를 이용해서 그 타겟 센텐스를 이렇게 트리 형태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인제 depth를 4로 고정을 해서 이 depth 4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그 리프 노드들은 이제 다 프루닝 시키고 여기에 있는 것만 이제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학습시킬 때는 사실 이 파싱 트리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게 되는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학습시킨 그 트랜스포머가 생성한 소프트 템플릿을 같이 인풋으로 넣어 주도록 그 트리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에는 이 번역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그 번역 모델은 요렇게 인코더 2개와 디코더 1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앞서 이제 저희가 만든 트리플 데이터셋에서 그 원문 문장과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생성한 그 소프트 템플릿과 얘네들을 이제 각각 인코더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가져와서 임베딩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디코더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그 소스 센텐스를 임베딩한 것과 템플릿을 임베딩한 것에 대해서 각각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퀵쿼리 밸류 매트릭스가 총 6개가 나오게 각각 그러니까 2개씩 나와서 6개의 매트릭스가 여기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퀵쿼리 밸류, 그 소스 센텐스에 대한 퀵쿼리 밸류, 그리고 템플릿에 대한 퀵쿼리 밸류를 따로 크로스 어텐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어텐션을 계산한 걸 G라고 할 때 이 2개를 이제 또 가중치 썸을 해줘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G가 형성이 됩니다. 이 2개를 이제 각각 크로스 어텐션을 구하고 걔를 가중치 썸을 해주고 이때 이 가중치도 학습되는 가중치여서 얘는 이제 2개의 각각 매트리스를 곱해준 후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확률 값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것 역시 이제 학습되는 값으로 그 소스 센텐스와 템플릿 사이에 어떤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둘 건지를 결정해 주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 전체 구조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닝 전략은 그 소프트 템플릿 자체도 이 녀석을 예측하는 모델을 따로 두기 때문에 실제로 전혀 타겟 센텐스와 관련이 없는 템플릿을 예측한 경우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보완을 하고자 그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 로스를 따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템플릿 없이 한번 그냥 원문과 소스 센텐스와 타겟 센텐스를 가지고 이제 로스를 계산할 경우 이제 얘는 그 소스 인코더와 타겟 디코더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로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넣어주고 한 번 더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문과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웃풋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에 의해서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소스와 템플릿 인코더, 타겟 디코더까지 이 3개 모두에 대한 파라미터가 다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학습 시에는 이 2개를 가중치를 두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알파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실제 실험하는 사람이 설정을 해주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총 4 개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도메인과 다양한 언어 페어에 대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 4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첫 번째 이제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엔 얘는 이제 컨볼루션 기반의 CNN 기반의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그냥 전형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NMT 모델인데, 이제 이 녀석에 비교했을 때보다도 여기에서 제안한 논문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그냥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했을 때 그 결과보다도 이제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WSLT라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셋은 뉴스에서 가져온 센텐스여서 이제 좀 다소 좀 정제된 텍스트들인데, 텍스트는 테드톡에서 가져온 텍스트예요. 그래서 얘는 문어책 그런 영어와 독일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논문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 논문이 가장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 논문을 읽다가, 이 논문이 2020년에 이제 쓰여진 논문인데 좀 베이스라인이 약간 좀 오래된 감이 있어서 요게 페어한 비교인지는 쪼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최신 버전이 다이나믹 컨볼루션으로 기반의 머신 트랜슬레이션인데, 약간 좀 비교 대상이 좀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과학 논문지에서 가져온 그런 코퍼스인데, 여기는 이제 일본어에서,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아시아권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논문인데,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제안한 논문이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요게 다른 블루 스코어의 임프루브 정도에 비해 여기 이제 아시아에서 아시아권으로 번역을 할 때 가장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번역에서는 이런 템플릿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멀티플 템플릿은 아까 트랜스포머로 인풋 원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템플릿을 맞추는 경우에 디코더가 이제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과를 낼 때 빔 서치를 사용해서 탑 1만 가져와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빔 서치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인풋에 여러 개의 소프트 템플릿이 매핑이 되도록 해서 탑 1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탑 K개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X축이 의미하는 게 템플릿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그냥 무조건 탑 1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성능 자체는 좋았지만,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탑 1만 했을 때는 이 탑 1이 되게 아예 잘못된 템플릿을 빔 서치로 찾았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좀 로스가 큰데, 그래서 로버스트하진 않지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탑 1을 가지고 한 게 성능이 가장 좋았고, 대신에 이제 한 5개 탑 5를 사용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면서도 좀 블루 스코어 자체도 이제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는 모델을 로버스트하게 만들겠지만 성능 자체는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원문에서 바로
그 타겟 센텐스를 맞추는 것과 그리고 원문과 그 템플릿을 집어넣었을 때 타겟 센텐스를 맞추는 거에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어떤 알파 값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측정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알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템플릿의 가중치를 더 둔 거고, 알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템플릿의 가중치를 떨어뜨린 건데, 그 적절하게 한 0.5 정도로 템플릿과 이제 그냥 원문만 사용하는 거에 이제 가중치를 조절을 했을 때 0.5 정도로 알파를 준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한 0.4에서 0.9 사이일 때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을 만들 때 그 파싱 트리를 사용해서 이제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그때 뎁스를 가지고 이 템플릿을 어 얼마나 좀 abstract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There are some people learning"이라고 했을 때 뎁스를 깊게 주면 모든 리프 노드가 포함이 되니까 거의 템플릿 자체가 타겟 센텐스랑 똑같은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이 뎁스를 뭐 더 작게 준다고 하면은 뭐 there만 나올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템플릿 자체가 아주 abstract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뎁스를 얼마나 깊게 줄 건지에 따라서 이제 템플릿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의 뎁스는 문장 길이에다가 어느 정도 비율을 주고, 이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두 개를 줘서 그 자동으로 그 인풋 센텐스 길이에 따라서 뎁스를 주게 됐는데, 여기에 이 인풋 값에 어느 정도 비율을 줄 건지 이 람다를 조정을 해 가면서 뎁스를 조정을 해 줬는데, 이때 이제 문장 길이에 한 0.15 정도를 곱해 준 뎁스를 줬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뎁스를 크게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장 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센텐스를 인풋으로 주기보다는 좀 더 abstract한 그런 템플릿을 줬을 때 좀 더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람다 값은 그 LDC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이제 조정을 한 거여서, 이 데이터셋에서는 좀 작게 줬을 때 되게 성능이 가장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인풋으로 넣어 줬지, 얘를 아예 그 타겟에서 그 출력을 할 때 이 녀석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고정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템플릿이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트랜슬레이션을 진짜로 직접적으로 얼마나 그대로 나오게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파이널 트랜슬레이션이랑 템플릿 단어가 얼마나 중첩이 되는지를 이제 비율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아까 람다를 0.15로 고정을 했을 때 꽤 상당수 그 인풋으로 들어간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파이널 트랜슬레이션 결과에 나온 걸 보고 '아, 이게 템플릿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약간 하나 더 보고 싶은 실험은, 이 템플릿을 인풋으로 넣어 주지 않았을 때도 그 파이널 트랜슬레이션이 똑같은 단어를 내뱉는지를 좀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실험은 따로 이제 논문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얘네가 그 실험에서 인퍼런스를 해본 그런 결과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어를 원문 문장으로 넣어 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실제 레퍼런스는 요런 식으로 이제 영어 센텐스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이제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는 요렇게 we overreact 하고 이 뒤에 있는 애들만 이제 VP로 대체되도록 그 템플릿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템플릿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거의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체리 피킹을 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유사한 그런 단어들로 이제 번역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저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저기 그 템플릿을 탑 5 했을 때가 성능이 좋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그러면 템플릿이 5개가 생성되는 걸 탑 5 5개가 생성되고 그 친구를 다 따로따로 넣었다는 의미인지 학습할 때 좀 궁금해서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거의 5 배의 가 그 5 배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생성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나중에 얘를 활용을 할 때는 이런 탑 K에서 그러니까 인퍼런스 시에는 이 탑 K에서 랜덤하게 뽑아 가지고 같이 인풋으로 넣어 주는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약간 페어한 비교가 아닐 수도 있겠네. 탑 1하고 탑 5가요? 아. 트레이닝 시에 그러면 좀 더 많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렇게 네. 비교 네. 자체가 조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잘 요약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experiment 부분에서 그 일본어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희수님께서 뭐 이게 아시아권에 이런 거에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지금 이 constituent based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통사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사 구조가 영어랑 더 비슷하거든요. 그 일본어보다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뭐 이거랑 지금 이거에서 이제 블루 스코어가 52.84 그리고 아까 영어 데이터 같은 경우 한 45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네. 사실 이거를 갖고 이제 성능이 뭐 일본어랑 뭐 더 비슷하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가 유효한지는 좀 잘 모르겠고,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다른 요소로 인해서 사실 이 템플릿 자체라기보다 다른 요소로 인해서 조금 일본어 성능이 좀 이렇게 좋은지 않는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버래핑 하는 부분에서 그 대조군? 그러니까 이제 안 썼을 때 네.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미 이게 그 자기네들 모델 그 다른 모델 중에서 자기네들이 이 템플릿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만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약간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달리고 있다."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뭐 "I am running"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이제 소프트 템플릿으로 예측을 했더니 소프트 템플릿이 am이 나왔어요. 뭐 그 주어, am 뭐 동명사 요렇게 템플릿을 예측을 하고 얘를 넣어 줘서 am이 그럼 오버래핑 되는 단어잖아요, 이 경우에. 네네. 근데 내가 이 템플릿이 없이 했을 때도 똑같이 I am running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쵸. 그런 거를 좀 같이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아. 템플릿을 넣어서 M이 나온 건지 네. 아니면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요 재패니즈 부분은 제가 논문에서 읽기로 이제 그 페이퍼 쓴 사람들이 이게 아시아권에서 더 효과가 있다고 읽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분들의 약간 리절트 해석에서 근데 이제 저도 그 통사 구조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그 실험 부분에서는 그런 이제 interpretation을 그게 안 써 있는데 네. 제가 아마 뒷부분에서 좀 놓쳤나 봐요. 근데 이게 왜냐면 그 지금 constituent 학습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
틱 피처이기 때문에 쪼끔 납득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